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장 마감 영상입니다. 제가 연속해서 이렇게 녹화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장 강세 속에서 우리가 균형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재미있는 패턴들이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시장의 예측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현상 증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하고 아마 서해 남부 지역인지 이쪽으로 아마 눈이 좀 어제 수도권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선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뭐 눈 사진은 나가서 못 찍었고요. 이건 그 영종도에 가면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지나서 거잔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해는 일출을 보기가 어렵죠. 일출을 보기 어렵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또 가지를 치기 전에 이거 잠깐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거잔포라고 한번 가볼게요. 거잔포. 서해는 이런 그대로 서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출을 찍기가 힘들어요. 일출 찍기가 힘든데,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인천 쪽에서는 이거 이제 인천대교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게 인천공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잔포 선착장이라고 있어요. 거잔포 선착장.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매도랑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겨서 일명 뭐 샤크섬 뭐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인천 쪽을 바라보면, 인천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1월에는 해가 이쪽 방향으로 떠요.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 여기 서해인데도 그죠?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서해에서 일출 찍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외목마을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외목은 좀 일몰인가? 하여튼 방향이 잘 맞으면 이렇게 서해에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서는 일출을 담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져온 그림이 거잔포에서 바라본 일출입니다. 여기는 이쪽에 인천 시내가 있기 때문에 동해 바다 수평선처럼 해가 뜨지는 않고요. 아주 공기가 맑은, 하늘이 맑은, 구름이 별로 없고 해저가 안 끼고 이러면 요 앞부분 바다에 이게 반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메가 현상 그러죠. 그죠? 오메가 현상이 좀 생깁니다. 문장이 워낙 좋으니까 저 해 뜨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한 600mm로 찍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별다른 트리밍이나 보정 없이 한 이 정도 크기로 찍힙니다. 원본으로 하면 해가 이 정도 크기예요. 이글이글 하죠. 그죠? 지금 장이 워낙 이글이글 불타오르니까 제가 좀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이제 바다에 비친 게고, 제가 좀 더 왼쪽 가서 찍으면 이 해가 바다에 비춰지면서 여기 불덩어리가 좀 더 나와요. 이거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섬이, 일명 샤크섬. 여기 이제 인천공항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들입니다. 원본으로 보면, 이거 너무 커서 비행기를 못 찾겠네. 한 요 정도 밖에 내려고 지금 착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보여드리냐? 뭐 너무 장이 뭐 이글이글 불타고 그러니까 자,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지수는 오늘 보신 것처럼 3030까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3000포인트를 갔다가 도로 밀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3030포인트까지 갔고요. 그래서 또 대망의 3000포인트가 오니까 이제 재미삼아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까? 그 영화에 보면 아이언맨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숫자가 가장 큰 게 3000이었나 봐요. I love you 뭐 3000 그러면서 3000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죠. 그죠? 3000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3000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3000이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왜 직전까지 외인기관이 주구장창 판다고 그 부분이 조금 요 부담이 좀 있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어제는 뭐 1조 7천억을 팔다가 오늘은 둘이 합쳐서 1조 2천억을 샀습니다. 1조 2천억을 샀고 1조 1341억 원을 샀고요. 개인이 1조 10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동안은 물론 어제는 외국인이 너무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졌지만 그동안은 개인이 주로 땡겼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이 파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사가지고 올립니다. 누가 사건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가진 핑계를 대서라도 상승 쪽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목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강세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뭐 누가 사건 세게 땡기면 가니까 이거 좋네 이렇게 되고요. 또 좀 이제 여러 희화적으로 보면 결론은 벗긴금이 아니라 결론은 상승. 누가 사든 간다. 과연 뭐 얼마를 갈지. 그래서 감히 지금 고점 예측은 좀 어렵다 그랬고요. 일수는 제가 잘라서 뭐 조금 말씀드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이 다음에 보기라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왜 이랬지? 그렇죠. 이게 빠져 있어서. 이 거래대금이 이게 단위가 26조 맞죠? 26조 8160억, 29조 30조 정도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정건지들이 많이 뜨기도 했었는데, 거래대금은 엄청나게 많고요. 저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주식 매매를 하던 사람이라서, 뭐 1989년, 90년, 91 이럴 때 거래대금하고 비교하면 수수료율은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거래대금 쳐다보면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고객의 타금은 68조이다가 지금 보면 69조까지 늘어나 있고요. 일단 수급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 선물로 가보면 아직은 매도 중이에요. 외인 선물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시작했을 때는 수급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형태가 조금 그대로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게 없네. 이게 바뀌고 난 뒤인데요. 초반에 적어놓은 게 없지? 제가 지워버렸나 보네요. 올 7일 맞죠? 초반에는 여러분 외국인들이 현선물, 옵션, 푸까지가 전부 하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관이 이제 초반에 들어오면서 좀 달랐고요. 초반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이제 조금 떴다가 살짝 눌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수매수 전환되고 기관도 수매수 전환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 버렸습니다. 선물은 다만 한 4,500개 때리다가 좀 줄였다가 막판에 좀 밀었다가 하면서 매도이지만 해물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선물이고요. 코스닥은 보면 이쪽은 오늘 외국인이 팔다가 조금 매수 전환되긴 했는데 적극성은 좀 부족하고요. 기관은 아직 매도, 개인이 매수하면서 당겼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에서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은 매도. 그래서는 지금 금융주도가 1조 6천억까지 사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 연기금이 4,4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잠깐 보시면 프로그램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2,780억을 팔았고요. 비차익이 매도가 많고 차익이 매수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여튼 여기 금융투자에서 아주 뭐 대량으로 지르면서 지수가 올랐고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면 조금 요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보면 좀 약해요. 오늘 장중에 계속 이게 8,380원대 걸렸었나? 그렇죠? 그걸 돌파 못하다가 돌파했는데 다시 밀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전에 보합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전의 큰 도움은 없이 다른 것들 전체적으로 해물이 상승이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랐고요. 오늘 제가 오후에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나갈 때 이제 삼전이 올랐는데 요거까지 아마 튀기 시작하면은 지수도 폭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올리다가 정확히 분기점에서 또 다시 살짝 누르더라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 분기 영업이익이 한 9조 이상 나올 것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조금 묵은 것이, 뭐 간혹 보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발표 나오면 그날 뭐 외국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들은 이제 그 좀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뭐 한번, 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왜 솔브레인이 나와? 예, 삼성전자 이 창구로 보면 외임 요소가 조금 많고요. 조금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투자자 수 매수 보면 기관이 금융주를 아니요 금액, 예, 기관이 금융업을 1839을 사고, 아니야, 외인이 기관이 2900에서 금융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블루웨이브, 예, 민주당이 조지아주 선거를 어쨌든 둘 다 석권하면서 아무래도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금을 푼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금리 변동 가능성, 이런 등등 하면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예, 두서없이 좀 꺼내다 보니까 어수선해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목은 또 왜 이리 맨날 잠기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방송하기 전에 제가 목을 풀고 들어야 되는 건지, 잠깐만 계십시오. 네.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융 보험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는데, 미국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하면서 막 돈을 풀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요. 예, 이랬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혜주로는 뭐 보험, 금융 이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진폭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나 뭐 정권이나 이쪽은 조금 안 좋게 보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미국 오늘, 예, 국제 수익률이라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미국 국제 수익률입니다. 10.42 넘었죠, 그죠? 1% 넘어간 겁니다. 10년물입니다. 미국 국제 수익률. 예, 미국 그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업종별 동향에 보면 기술주는 아무래도 부담 때문에 빠졌고요. 예, 뭐 기초 소재나 금융, 에너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 보시면 왼쪽이 금융주들입니다.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6.25%, 4.7% 급증했습니다. HSBC 8.7% 오르고요. 웰스파고, 뭐 제이스 맨하탄 이쪽 다 뭐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이 석권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대형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그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5% 이상 떨어졌었죠.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것도 그래요. 넷플릭스 보면 3.9%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엔비디아 얘기네요. 5.89% 떨어졌습니다. 다음들 보면 그냥 재밌는 게, 왜 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팬데믹 공포로 막 다른 국가들이 빠지고 좀 힘이 없을 때 미국 장이 많이 간 적이 있죠. 그때 보면 주로 비대면 관련주, 그러면서 언택트 이래가지고 이쪽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수를 선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조금 코스닥 조금 중심이, 나스닥 중심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여기서 코를 얼마를 질렀니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엄청 갔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쪽도 되는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이쪽 시총 상회하고 이쪽이 빠지는데, 나스닥 지수는 고가를 돌파를 못하는 대신에, 예, 다우하고 S&P 500은 그냥 막 다 치고 나가버립니다. 예전에 지수 얘네들 막 올라갈 때 이거 조금 묵긴 해도 더디게 갔었는데,
이때는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뜬다고 그러고요. 지금 대형 기술주는 보세요. 이건 딱 변화일 지나가면서부터 안 좋아요. 예, 얘네들은 빠져요. 다른 쪽으로 올라가고. 애플이 지금 보세요. 며칠째입니까? 6일째잖아요. 하루 반등하고 또 빠져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규제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건 예,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고요. 예, 엔비디아 보세요. 이게 뭐 최근 저점 박살내 버렸습니다. 뭐 낙폭이 따른 오늘 밤 반등이 올지는 몰라도 이건 차트가 아주 안 좋죠. 그죠? 그렇지만 미국 지수 전체주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사면 개인이 사서 올라간다 그러고 외국인 기관이 아무리 팔아도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마치 주도자 같은 개인이 지금 1조 천억을 팔았는데 외인 기관, 특히 기관이 오늘 막 질러대가지고 지수는 올려놓고 결론은 버킹급 올라가겠다. 인정.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올라가면 인정. 그걸 누가 말래요? 그 데까지 가봐야죠. 예, 그 이야기고 별 재미없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보면은 경기민감주, 금융주.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샀어요. 기관하고. 그다음 화학, 뭐 LG화학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샀고 그죠. 그 외에 화학주들 뭐 OCI도 그러고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 케미도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보험하고 예, 이런 것들. 이건 뭐 미국하고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하고요. 근데 반도체, 장비, 소부장 이게 조금 약하고 오늘요. 예, 그리고 반도체 조금 약하고요. 근데 뭐 2차 전지나 예, 수소차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그죠. 그린 에너지 이쪽은 예, 바이든 후광을 입어가지고 좀 좋았고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거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저거 이야기예요. 그 시장이 이렇게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뭐 잘 가는데 지수 매매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이걸 약간은 뭐 기법이라 그럴까 사실 여러분 콜럼버스 달걀처럼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는데 그게 또 좀 이렇게 재미있게 적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적어 볼게요. 그럼 시장이 거래천상 이걸로 제가 쓸까요? 네, 지금 펜을 하나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매매하기가 가장 좋을 때가 이건 주식도 그렇고 예, 추세가 확연할 때 확연하다 그럴까요? 확연 이러면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확실하게 올라가거나 확실하게 내려가는 그 추세가 지지부진하지도 않고 그죠? 특정선을 딱 타고 가면 가장 좋고요. 이게 잘못 그랬어요. 예, 특정선을 딛고 이렇게 가면 가장 편합니다. 아니면 이 라인은 좀 깨더라도 이 추세가 좀 채널을 그릴 경우 우리가 추세 채널을 그린다고 합니다. 들어마 지선 이런 걸 좀 깨기는 깨지만 아웃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추세선들을 그어보면 되게 그런 걸 타고 갈 때 일단 추세가 확연할 때 그 추세 지표로 가장 좋은 건 뭐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이거 일직선 끊는 거 이게 뭐 추세선이죠 뭐. 근데 이렇게 고지고대로 타고 가는 시세가 많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이제 이 뭐 추세선 예, 뭐 트렌드 라인이니까 추세선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표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동 평균선 이게 뭔지는 아시죠? 그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좀 유사하게 간다면 성격이 약간 다르면서도 비슷한 게 일목이선들입니다. 일목균형표에 전환선, 기준선 예. 그 다음에 조금 멀지만 이제 구름대인데 이게 되게 정비엘에서는 선행, 스팬 1이 됩니다. 예, 이 정비엘에서는 떨어질 때 선행, 스팬 1을 만나고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올라가다가 구름대의 선행, 스팬 1 맞고 떨어지고 1 맞고 떨어지고 1 맞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균수 맞고 떨어지거나. 그래서 매매가 사실 가장 편한 구간은 뭐 추세가 확연할 때죠. 뭐. 예,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죠.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추세가 확연한데 추세가 좋다고 내가 샀는데 하필이면 좀 고점대에서 사가지고 좀 가더니만 누른다 이러면서 하면 여기 지지선을 딛고는 가는데 내가 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좀 불안할 수 있죠. 그죠?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고점 돌파하는 순간에 주식 매수해도 되는데, 아니면 뭐 추세선이 좀 느릴 때 산다든지, 그 다음에 추세선도 이제 이평선도 그렇고 한 1차, 2차 정도, 예, 좀 예민한 거와 조금 여유 있는 걸로 이렇게 끊어놓고 타고 가면 이게 가장 편합니다. 가장 편합니다. 저는 이제 선물 매매를 하면서 장중 차트 매매를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200틱을 쓴 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될 때는 76틱도 썼었어요. 이걸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느린 흐름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막 욕합니다. 아우, 장중에 그걸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고. 그런데, 예, 배운 뭐라고. 저는 특히 그렇고 장중 실체가 내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이런 파동을 타면서 추세를 타면 이게 아주 쏠쏠하거든요. 수급의 방향과 일치하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추세를 태웁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느리면 이제 각자 뭐 제가 좀 3분봉이나 5분봉이나 그 다음에 장중에 15분봉 태우기는 좀 그래요. 이미 쭉 이렇게 흘러온 것 같으면 좀 괜찮은데 장중에 15, 30분 태우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좀 더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일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 그림을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빡빡 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장중에 막 이렇게 크게 좀 흔들어대면 추세가 서가지고 좀 될만하면 엎어버리고요. 하락 추세 생겨가 뭐 좀 될만하면 돌려버리고요. 이게 애를먹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뭐 채널을 쓰거나 아니면 변곡점 매매를, 변동성 매매를 더하거나 5분이나 15분을 걸러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해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해물 추세용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럼 1추세입니다. 1추세. 1추세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하기 편한 건 추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추세였습니다. 아니면 추세, 완벽한 추세 라인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지선, 아니면 특정 가격 룰, 고점으로 또 몇 퍼센트 이상은 안 빠진다든지, 뭐, 니콜라스 다비스처럼 한다면 한 10% 박스라든지, 일목으로는 한 9%라든지, 이상 안 떨어지면 안 판다든지,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고,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는 절대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마다 흘러가는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락은 하는데, 질서가 있을 경우입니다. 질서가 있을 때. 여기 뭐가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죠. 질서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질서는 우리가 이제 일목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차트가 평면이니까, 제가 그림을 자꾸 이상하게 그리네요. 차트가, 왜 이러죠? 왜 이럽니까? 줄 하나를 제대로 못 걷네요. 제가 쳐다보는 화면하고 책상 위하고 조건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수준증이 있나? 예. 시세가 이제 흘러가는데 시세는 완벽하게 옆으로 가거나 수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상방, 우하방, 우상방, 우하방으로 움직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걸 대각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대각선 방향. 이 방향으로는 시간이 흘러가고요. 이 방향으로는 가격이 흘러갑니다. 가격이 등락을 합니다.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상방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갈 때 이제 리듬을 타면 이게 이제 기가 막히게 매매하기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종 이용하던 일목균형표 변화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일봉이 되든 주봉이 되든 혹은 선물 장중이 분봉이 되건 이 리듬에서마다 뒤집어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뭐죠? 가격이죠. 얼마, 목표치나 아니면 어떤 특징, 이걸 타면서 가지면 편합니다. 여기 상투 치고 여기 바닥 치고 상투, 여기 상투 팔고 사고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목표치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선물 기법 말씀드릴게요. 예, 자, 정말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주 핵심적인 건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가장 편한 건 첫 시작이 중요하다. 5분봉. 첫 5분봉, 1분봉 있죠. 이거의 고가와 저가의 폭을 딱 냅니다. 여러분. 선물 기준입니다, 여러분. 현물은 이거 잘 안 돼요. 이 시장에서 기법은요, 특정 세력이 일부 거래, 작은 거래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와 많은 거래거나 해서 일개인이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야말로 스스로 그러한 자연으로 흘러가는 시세가 와야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선물이 들었는데, 원봉 첫 번째, 매일 첫 번째 봉 있죠. 여기서 고가 저가의 폭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탑쌓기를 하거나 밑에 지하실을 파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이 그림을 쭉 그려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세가 움직이면서 여기 오면 돌아가고 여기 오면 저항받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뭘까요? 늘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봇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요거 제가 일목 계산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한번 꺼내고, 그 다음에 제가 차트에서 일봉을 하나 가져볼게요. 이거 피봇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 보면 어제 일봉을 가져볼게요. 15조선가가 있죠. 선물로는 407, 고가가 411.15, 400.3. 이게 사가 다 필요 없는데 제가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카페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피벗 그럽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이 가격 폭이 나왔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어제의 시세 움직임 중에서 중요 습성을 가져와 가지고 위로부터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409.6, 뭐 415.8 이러시는데, 어제 등가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저항이 415.8에 있는데 거기는 못 갔습니다. 414.8에서 끝났습니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하락해서 내려간다면 398.75, 394.1 이렇고요. 일반적인 이제 피벗 방식에서는 이렇게 멀리까지는 목표치를 안 잡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일의 주가 등락폭 움직임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자 보면 선물 원봉으로 가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다 이제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막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될 때가 있고 저게 잘못될 때가 있고 이렇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법이 모든 곳에 통용되는 경우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봉이 보면 407.5에 저가가 406.15죠. 사실 평상시에 폭이 이 정도 안 나와요. 1.4나 나오는 폭이 드뭅니다. 지금 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가지, 이렇게 잘 안 갑니다. 근데 오늘 이거 좀 큰 편이에요. 평일날 첫 봉이 이 정도 나오고 변동성이 약한 날은 이 폭 가지고 못 쓰는 날도 생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그냥 한번 더 해볼게요. 고가가 그럼 407.55잖아요. 여기서부터 방금의 폭을 계속 그냥 더해서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4배? 제 경우는 한 8배 가면 급등장에서도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럼 이걸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엑셀로 짜면 편한데요. 엑셀로 한번 짜볼까요? 이거 그냥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별것 아니고요. 별것 아니지만은 종종 잘 맞고, 그럼 딱 저가 갖다 놨는데 저가가 406.15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제 첫 5분봉의 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07.5에서 이러면 1.4가 딱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위로는 이제 한 배, 1배가 아닙니다. 3배, 4배, 4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407.5에서 1.4를 더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꼴 5 더하기 1.4 이러면 이게 이제 한 배에 올린 겁니다. 이건 이꼴 이거 더하기 1.4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꼴 이거 더하기 1.4 이 폭을 더해주는 거죠. 이 폭을 더해줍니다. 이걸 더하면 제가 올려볼게요. 곱하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식 복사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해볼게요. 계속. 저는 이거 오늘 안 했는데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1.4, 이거는 이걸 이거 더하기 1.4. 뭐야, 이것밖에 안 가나? 이거는 이걸 이거 더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고점은 이게 한 5배 수준까지 갔네요. 그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의 저가 여기다가 아니요. 이건 이걸 이거 마이너스 1.4, 이건 이걸 이거 마이너스 이 폭 계속 빼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쭉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저희는 옛날에 예스 트레이드나 이런 데에다가 아예 식을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장중에 보면 이제 줄이 쭉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제가 한참 또 쓸 때 제 기억에 2003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던 날 장중에 급락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8배를 찍고 돌던가 그런 기억이 제가 조금 있는데요. 요 방식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것도 여러분 황당할 정도로 그냥 시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시가 406.9예요. 시가 406.9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를 그냥 407로 봐요. 뭐 410이나 405, 400을 라운드 지수라 그러지만 그냥 저는 이걸 라운드 지수로 딱딱딱 떨어지는 수치. 이걸로 잡고 이걸 가지고 위아래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간혹 장 출발 후 이렇게 큰 고점이나 저점 나오면 거기로부터 더하기도 합니다. 이게 추세가 형성되면 추세 매매하면 되는데 아닐 경우에 가두리 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실제 매매했던 거, 이걸 자주 쓰는데요. 여러분 오늘 장 출발을 이제 407대에서 했잖아요. 이 고점이 얼마로 나옵니까? 407.55입니다. 407.55면 407에서 지금 자 10틱이 0.5p죠, 그죠? 열틱입니다. 열틱. 선물은 열틱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중 미세 파동으로 매매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굳게 쓰는 분한테는 이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동 방법이 있다는 것과 함께 사실 그 근저에는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일목의 방식이 뭐냐 하면 그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여러분 여기 인과론이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쓰겠다. 인과론. 그리고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성이고요. 그래서 균형표의 목표치를 그리고 시간 마디를 잡아낼 때 대등수치 같은 건 네가 최근에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얼마의 폭과 얼마의 폭으로 움직여 왔던가 이 습성 보폭 그 다음에 오면서 시간이 얼마를 걸려서 왔던가 그 시간이 또 반복되면 여기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조금만 제가 가지를 칠게요. 저는 주특기 헌병입니다. 복무를 경기도 양주군 별산대 이거 무형문화재 있는 동네 그 위에 지금은 사라진 불물 26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단 앞쪽으로 국도로 이렇게 백승마을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사단 본부가 여기 있고요. 바로 건너편 여기 있어가지고 트래픽 컨트롤 이러면서 TCP라고 교통 그 수신호 있죠, 그죠? 여러분 팔하고 이렇게 착착착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이거 아주 제가 잘합니다. 이거 완전 주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안쪽에서 차가 나오잖아요. 뭐 사단장이 나온다, 누가 나온다, 아니면 다른 차가 오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차들이 통행을 하거든요. 그 당시 평화운송과 벌써 뭐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양주 의정부에서 여기 저 위에 위에 이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지고 근무를 하면 한 번 나가면 낮에는 5시간을 씁니다. 아침 7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7시 반. 낮에는 2번을 쓰구나, 1시간. 5시간씩 써요. 그런데, 여기가 좀 개활지잖아요. 그래서, 저기역에 한 9월 지나가고 이러면, 아직 내의 있기는 이러고요.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추워요. 춥습니다. 예, 사람이 좀 추워집니다. 아마 여름이 덥고, 그죠? 특히 더위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나는데, 어슬어슬 추우면 이거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거든요. 예, 뭐 제자리 뛰고 하고 뭐 이렇게도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는데,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근무가 5시간인데 3시간이 딱 지나면 사람이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다음 근무자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근무 시간이 끝나야 이제 교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한참 시간이 지났지 해가지고 시계를 보면 딱 15분 지났어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인내력이 15분밖에 못 가는구나. 춥죠. 서 있으니까 무릎팍 이러면 남자든 여자든 오래 서 있으면 여성분들은 다리가 붓고 그런다던데 우리는 무릎하고 허리가 아파요. 예, 내번에 들어가지고 워크라 그러죠. 구두를 이제 뭡니까 군화를 벗겨야 되는데 잘 못 벗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15분. 이 이야기 참 멀리 들어갔다 왔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에 시세에 시간적으로 어떤 리듬이 있다 그러면 일목이 대등수치고요. 가격으로 등락의 리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 V값, E값, N값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첫 5분봉의 폭을 가지고 잡은 것도 일종의 인가론이에요. 통계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전열의 시고저 종가를 가지고 피벗으로 잡은 것도 일종의 뭐 인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가는 아니에요. 인가는 아니에요. 그냥 가격상의 습성. 전에서부터 오는 이런 것보다는 습성이라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런 건데 이야기가 제가 멀리서 둘러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물딱주물딱 만든 게 아니고 시장에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2,000이다, 1,000이다, 3,000이다 이래 오면 되게 이제 이런 가격들이 뭐 좀 매듭이 진다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이번에 뭐 치고 나와버렸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장중에 선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반 주가도 뭐 이만한 데 가면 좀 저항을 받는다든지 왜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선물에 가져온 겁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설명하는데. 군대까지 이야기 나오고. 이제 407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아침에 올라갔는데요. 이게 전날 오전 반등시 고점하고 같대요. 이거는 407.3이고, 더 앞으로 가면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 407.5가 있어요. 줄을 꺼보면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내려온 자리가 얼마냐면 406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걸 지수로 삼고 롱 매수. 정확히는 406.15인데, 그러니까 시가의 마이너스 1 가격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간 게 한 보세요. 여기 얼마고? 이 409잖아요. 그래서 내려와가 지지한 게 여기 얼마냐? 407 라인이에요. 407 라인. 여기 407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얼마였을까요? 저는 이 가격을 그냥 410.5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5분봉의 시간마디가 옵니다. 제가 보시면 줄을 꺼놨죠. 요 406 라인, 그 다음에 406.5, 아니야. 여기 아니다. 이게 여기 407 라인, 407.5. 오늘 아침 출발해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06을 내가 지지선으로 삼고 롱 매수로 하는, 요 위로는 매수. 그리고 여기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가면은데, 이게 407.5입니다. 이게 407.3이고요. 아침 시간은 407, 407.5.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출발하고 난 뒤 태양광들하고 이런 것들 좀 붙어 나가는 해물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거 보세요. 409 가서 딱 걸리죠. 줄 꺼놨잖아요. 409 가서.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409가 무조건 걸릴 거라는 장담 누가 합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 408에 있는 기준선을 깨고 409, 408, 그러니까 이 407로 내려오죠. 요런 게 조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매매할 때 구획을 잡기가 조금 쉽지 않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추세가 쫙 선장이면 그 추세선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 박스 등락장이 그냥 생쇼를 날리려고 있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격 박스는.
그러니까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맞을 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409를 돌파하고 6 가다 걸렸었죠. 그러면 지지선이 뭐가 됩니까? 409나 408.5가 되는 거예요. 이 가격 마디로는. 여기 이제 시간 마디 오고, 10시 마디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잠깐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주의하자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409 갔다가, 여기 26개 봉에서 하나 더 가다가 탁 이탈이 좀 옵니다. 이탈이 좀 와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가 예민하게 매매한다면 여기서 청산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는 409 지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더 내려와야 돼요. 408로 더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에서의 특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러고 나서 408로 와요. 그래서 408이 왔길래 어제 반등 고점이 407.5가 있고 시가가 407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깨지면 지금 411 라인하고 400 요 라인이 지금 큰 박스단 말입니다. 어제 급락했을 때 그 절반이 405.5예요. 그럼 408이 깨지면 405로 간단 말이에요. 5.5입니다. 정확히는. 5.5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이제 치수가 추세가 없잖아요. 이거 올라탔으니까 추세 회복이긴 하지만 이 박스니까 N자형 상승 파동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408을 띄고 올라갑니다. 저는 깨지면 여기서도 등락하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하락했다가 올라가다가 407.5에 걸리고 또 내려오면서 402.5까지 빠져버리죠. 이게 5포인트로 빠집니다. 5포인트나. 또 올라간 게 407.5였고 이게 시가 부분이고요. 도지 만들었다가 왕창 빼가 400대에서 끝났거든요. 이 폭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5포인트 단위로 이제 등락을 했어요. 그런데 뭐 약간 라운드 지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8, 407.5 깨지고 하면 405대로 간다. 그런데 다행히 뭐 그렇게는 안 됐고요. 이제 여기 보세요. 408 지지하죠. 좀 전에 이야기하던 그입니다. 자, 원봉 26 지나가면서 여기서 408 정확히 찍고 돌아가죠. 쌍바닥 찍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매수. 여기서 콜도 매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자꾸 짜잘하게 등락하니까 아예 이제 요 이평이나 이런 거 보면서 가자.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강경이고, 이때 이제 지수가 잘 가는 건 이제 외인하고 이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애를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라인으로 보면은 이 지선이 깨져요. 깨지는데 411 라인을 안 깨고요. 11.2하고 이렇게 올라오던 이 기준선을 제가 이걸 2차 지선이라고 했는데 딛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게 또 박스를 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 거 복귀하기 때문에 말하기 쉽다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매매 안 하고 말 안 했던 이야기는 여기 못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돌파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찌질했고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83,8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다. 왼손으로 매도고, 그래서 이거 추격하면 안 되고 눌림목 주면 사자 그랬는데 이걸 깨버립니다. 사실 여기서 서야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와버리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딛고 또 올라갑니다. 411 라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기 왔으니까 방법은 여기서 다시 무너지거나 올라가는 건데 412 지지면 그냥 또 롱, 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어디 갔죠? 방금 여기서 이제 딛고 올라가죠. 그죠? 딛고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딛고 올라갑니다. 412.5에서 딛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제가 일목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뭐 최근에 뭐 우리 일봉 주봉의 변화일들 불러드리고 아직은 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국은 지난 연말 지나가면서 40일 변화를 지나면서 세게 흔들었고요. 장중에 아주 폭락이 왔다가 돌아가는 식의 어떤 그런 변화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되고 그 나스닥 기술주들은 그 변화일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각각이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잘 가고 있는 편이고, 그죠? 그런 속에서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약간 이게 26개 지나고 한 칸 뒤에서 조정받은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가 마디 왔는데 이건 뭐 장중에 워낙 변화가 적어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 또 와가지고 414.80을 왔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가격 마디로는 419는 못 가고 414.5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콜 옵션은 청산 의견을 드립니다.
콜옵션은 미리 패자. 야, 그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선물은 추세 유지를 하다가 이탈하면 판다 하더라도 옵션은 조금 빨리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414.80 이후 일목균형표 5분봉 42시간마다 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이건 간혹요, 여러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전에 이러다가 코스닥부터 먼저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코스피는 아직 아닌데. 근데 오늘 보면 코스닥이 약세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아직 주저 살아있지만 잠깐 주의해서 봐야 된다. 예. 그래 놓고 이게 박살납니다. 자, 414.80이잖아요. 40 이후 떨어지죠. 이러면 신기하죠?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고 하셔야 돼요. 신기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이야기했죠. 시세에 뭔가 습성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그럼 매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 일봉의 변화일이 와가지고 확연하게 꺾이면 일단 패고 봐야죠. 안 꺾이면 제가 정거장이라고 그랬죠. 이번 정류장에 내려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뭐 따라 내리든지, 이번 정류장에 안 내리면 이 다음 정류장까지 또 가는 겁니다. 정거장까지. 거기 가서 뭐 내리든지 하겠죠. 그래서 변화일은 그런 정거장의 의미가 좀 있고요. 여기 원봉 42에 내려오죠. 그죠? 내려옵니다. 411을 좀 왔다가 반등하죠. 그죠? 그러면 413하고 내려온 긴선이 장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현물 하시는 분이 이거 무슨 선물 200D 가지고 저래. 현물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매매 방법은 똑같습니다. 현물도 그럼 정산해요. 일봉단이 이러고 한 이틀 조정 나오면 털어야죠. 이건 뭐 현물의 어떤 이게 일봉이고 분봉이라고 가정했으면 중요 분봉 혹은 15, 30분 이런 데서 무너지면 팔아야죠. 팔다가 다시 밑에 사더라도. 지금 일단 내려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저항이 잡혔고요. 대개 아래로 가서 기준선을 타고 내려가면 계속 매도예요. 근데 요즘 장이 어떻습니까? 등락하잖아요. 하도 등락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는 못하고요. 일단 이게 하락을 맞았죠. 그죠? 이거 떨어지면서 푸시 아까 잠깐 한 20, 30%, 20% 이상 사이 수익이 나던가? 여기서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반등 주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쪽은 지선이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서 이제 오파나 뭐 목표치 계산을 하겠지만 요즘 바빠서 그건 안 합니다. 그럼 여기 내려오면 시간마디거나 그 다음 지선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원봉원의 구름이 있죠. 그죠?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기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냐면 411이에요. 지금 자 반등이 어디 걸렸습니까? 413이 걸렸잖아요. 걸려서니까 밀리면 여기다 매도를 쳐버리면 잘하면 한 411까지 먹을 수가 있는 거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비지 감안하고 1포인트 1.5p만 먹어도 그게 뭐 쏠쏠하잖아요. 어디까지 옵니까? 410.85죠. 그래서 제가 411대에 왔으니까 컷! 잘라 그냥 잘라 먹어버려요. 자, 이거 보시면서 뭔 매매를 저렇게 잘게, 그러니까 이런 매매도 있고요. 크게 보는 매매도 있고 각각 뭐 행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장기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반드시 지지한다라고 한 걸 누가 보장합니까? 다만 여기에 이런 라인이 있고 그죠? 411 일종의 라운드 지수니까 우리가 여기 지지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도를 쳐가지고 끊어먹게 하면 411로 와가지고 지지하면 장중 기준으로는 옵션도 그렇고 얼른 먹고 빠질 때는 그냥 한번 잘라보면 되죠 뭐. 그리고 다시 410이 가서 만약에 반등이 돌파가 안 되고 떨어지면 다시 때리든지 뭐. 이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고요. 자꾸 머릿속에서 그죠? 가격 구획을 그어놓고 아니면 이런 라인을 그어놓고 보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시줄 날줄을 그어놓고 경도 위도 가지고 위치 찾아가잖아요. 요즘이야 뭐 GPS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뭐 경도 위도 이런 거 안 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그냥 시세가 그냥 무한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뭔가 시간을 보고 가격을 보고 하니까 뭔가 이런 그죠? 뭐 믿을 만한 어떤 지지선 같거나 기준이 될 만한 라인이거나 이런 나오죠. 아니면 가격으로 보면 414.5, 414 깨지고 410이 왔다가 반등이 13 걸리고 11로 오고 이런 리듬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등 고점도 보면 414나 5 정도 돼요. 그거 올 때 보면 보세요. 그거 밀릴 때 방금 왼손 물 때리고
삼성전자인데, 그 다음에 제가 오전하고 장 중반까지 계속 약간 가두리 치면서 느리게 갈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83,800원 오늘 걸려가지고 못 가는데, 이거 넘기면 지수 위로 막 튀어버릴 수 있다. 이 올라가는 구간이 이 지수 튀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 전에 좀 가두리 쳤죠. 선물지수 여기 있습니다. 녹색. 이 가두리 치다가 튀어 달아나는 구간이 있죠. 이게 삼성전자로 보면 얘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얘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물론 왼선물도 샀지만, 그러고 나서 얘가 조금 전에 보신 5분봉 42 고점에서 때리죠. 그죠? 얘 밀리고 얘 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이나 외국인 선물 매매하는 사람이나 삼성전자 매매하는 사람이 선물 일목 5분봉 42개 왔다고 때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각자 나름으로 매매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세에는 이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아 들어가면 우리는 매매하기 쉬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꼬지고대로 추세만 타고 간다. 그 추세 매매하면 돼요. 뭐 다른 거 저항선이고 목표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달 전에는 나는 뭐 가져가 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건요. 그죠? 지수가 흔들어대건 말건 생초를 하건 말건 내 건 짓은 않겠다. 나 가져갈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추세가 좀 없거나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리듬, 혹은 사전에 뭔가 이제 고저점을 알고 싶을 때, 야,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격 목표치인데, 아니면 시간 마디가 오는데, 여기서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 보고 있다가, 여기가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 싶으면 좀 팔아도 되고, 그죠? 아니면 위탈이 대응하거나, 그 다음 내려오면 어디 사지? 여기 살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때 와가지고 하필 외국인 선물이 때리고 삼성전자 작지만 밀리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까지 선물 빼는데 들어갑니까? 이거 잠깐 움직임에 옵션에서는 여러분 20% 30%가 왔다 갔다 해버리는데, 만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지지하고 돌아가죠. 그죠? 지지하고 돌아가. 근데 이 이후로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2시 반이 지나가죠. 2시 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수급이 좀 희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딛고 가고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자, 그런 말씀을 드려놓고, 여기 412.5 줄 끊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시로 들어가죠. 그죠? 제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콜도 좀 조심스럽다. 올라가도. 그리고 여기서는 뭐 주의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막판에 확 깨버립니다. 그거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기서 깨버렸죠. 그죠? 이 종가가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또 411까지 와버리잖아요. 413.5, 413에서 확 깨버리니까 411까지 와버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까 뭐 시간마디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리고 일목의 선들이나 구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시세가 움직일 때 가격 기준으로 411 라인, 400.8이었죠. 그죠? 그럼 411 라인이잖아요. 411 라인. 네. 그 다음에 413.5대에서 막히고 13, 12.5 깨니까 또 411로 또 와버리잖아요. 이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42시간 마디, 여기 42시간 마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 활용하기 위해서 그어 놨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26개에서 한 칸 더 갔고요. 한 칸 더 갔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 뒤집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시면 26개에 26개에서 또 살짝 누르긴 누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건 여러분도 보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에서 저것 봐라.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질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11 라인 자꾸 지지하는데, 이게 15분봉으로 보면요, 기준선이 411 라인에 있어요. 411 라인. 이 라인을 또 지 나름으로는 지지하려고 한 것이고, 이쪽으로 가보면 어제 아침 제고가인데, 이건 이제 뭐 411. 얼마더라? 1호였는가 20이었는가 요 411 라인.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제 그 일목에서 이러면 S파동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 아까 408 내려왔을 때는 그 이제 408이라고 하는 그 라운드 지수도 있지만, 여기 어제 반등 고점 407.5하고 약간 맞아보는 자리,
예, 거기서 뒤집어 돌아갔고요. 제가 그러면 이거 지자면 그냥 롱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루할 때 삼성전자 83,800 넘기면 튀어 달아납니다. 그 튀어 달아났는데 원봉 40에서 꺾었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복귀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제가 모든 저점에 사서 고점 팔고 저점 팔고 고점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부작 따라갔다는 이야기고, 잠깐 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뭐 저보다 훨씬 도사급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감히 제가 뭐 그런 분들 앞에서 요령을 흔든다는 것은 우습지만,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일목의 어떤 방식 하에서 이 매매를 해 나가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건 여러분, 그 옵션은 변동성이 좀 크고 이러니까 제가 장중에 좀 더 세밀한 걸로 가지고 좀 선제 대응을 좀 합니다. 선제 대응을 하는데, 중간에 여기서 이제 선물이 출발을 했을 때 가두리 치다가 411대에서 이제 결국 다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끊고요. 다시 이게 3.75예요. 3.75 저점이. 3.77이네. 한 3.75대예요. 이 라인이 3.75대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이거 4.8 전에서 원봉 40이기 때문에 A 옵션은 챙겨버립시다. 옵션 챙겨버립시다. 그냥 바로 챙겨버리자. 4점, 그냥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옵션 있는 거 계산해 드리면, 잘못하면 이게 뭐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자, 좀 아까 8이죠. 왜 이래요? 3.78이었거든요. 그럼 1이잖아요. 나누기 3.8 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예, 이게 한 25%, 26%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 보고 잠깐, 파동 하나 잘 읽어가지고, 그죠? 딱 딛고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돌파로부터 따지면 한 10몇 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고 이 사가 여기 팔고 그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이드도 드리고 하는 건데, 아침에 흔들어 놓고, 그죠? 여기가 뭐였냐면은 선물 408이었어요. 아까 제가 408에서 이 안깨민 사지 안 그랬습니까? 그럼 이때가 콜이 얼마였냐면, 이 콜은 2.5, 2.72 수준입니다. 이걸 이 끝까지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죠? 여기가 아까 오다가 걸리던 자리거든요. 한 3.6 정도까지, 한 1 정도 올라갔습니다. 1 정도. 그러면 1 나누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장중 선물 파동 하나 읽어가지고 옵션에서는 38% 수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이걸 여기가 38%로 다 먹었다가 아니라, 제가 선물 딱, 지지선 딱 잡고, 시간마다 와가지고 딱 자르거나 가격마다 와서 딱 자르고 할 때 그걸로 옵션 가격하고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여기서는 이렇게 매매가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요즘은 만기 앞이고 하니까 또 변동성도 좀 좋으니까 선물 매매하면서 옵션을 겸비려가 수익을 극대화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 제가 매수사인 나가면 옵션을 같이 좀 사가지고 먹자. 그래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선 이 지금 417.5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이제 풋도 그렇고 종목을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거 먹자 나도 이제 옵션 매매하자 그러면 안 되고요. 본인이 기법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그걸 그렇게 매매를 하느냐, 나는 이렇게 뭐 하다못해 이거라도 굵고 가겠다,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돼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장을 장기로 보고 아예 뭐 며칠 전부터, 그죠? 뭐 사가지고 들고 오는 케이스도 있겠죠. 저는 그 이번 신년 들어가지고 시세가 뭐 워낙 강하니까 콜을 좀 적극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장중에 현물, 선물 막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콜프까지 꺼내놓고 도저히 안 돼요. ETF도 봐야 되고 힘듭니다. 혼자서 지금 뭐 머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장 변동성이 워낙 이러한 부분이 있고,
나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가격에 불을 드리는 겁니다. 옵션 가격에 불을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거였죠. 그죠? 자기가 아는 기법,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립을 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그죠? 하다못해 3번 매매에서 2번 이기고 한 번 안 될 때는 적각 손절하면서 해도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이게 아무리 뭐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 지난번 연초하고 올라갈 때 이게 뭐 100% 이상씩 뭐 팍팍팍팍 수익이 난다고 여기다가 왕창 실어 가지고 뭐 여기 출발 자리에서만 봐도 0.39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4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벌써 3배 이상 뛰어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산으로는 이 계산으로 이 저가는 0.25지만 이 지금 출발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0.37 여기 지금 기준선 이 자리가 0.313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4 잡고요. 여기 고가는 1.4인데 1.2 그래버리면 딱 이 선물 튀는 이 구간에서 몇 배가 나옵니까? 3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배 나온다고 뭐 있는 대로 돈을 보따리를 싸워가지고 질러대 가다가 거꾸로 가버리면 왕창 녹아버리니까 그런 제가 위험한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게 맞아 들어가면 또 나름 적극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큰 원천은 자원관리, 시장도 잘 보고 매매도 잘해야 되겠지만 잘 될 때 좀 베팅을 많이 하고 안 될 때는 베팅을 줄이는 그 부분 자원관리가 수익을 크게 만드는 요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장이고 특수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그것이 언제건 이런 초급등 이후에 고점이 와서 조정이 나타날 때 그러면 누가 봐도 지수가 좀 장난 아니네 이럴 정도로 좀 빠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자꾸 하락을 강조한다가 아니라 이 상승 끝에 하락이 왔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 폭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인데 첫 파동 하나만 가지고도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 보면 6월 8일 일제 뭐 한 방 가지고 이거 한 방 가지고 고가에서 밑에까지 빼면 한 8% 9%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럼 보시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근데 최고가에 팔지 않는 이상 그 10% 빠진다 해도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6월 8일 날 이번에 고점 온다 그러고 실제로 빠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미리 실어 나가거나 이러면 그래 버리면 여러분 끝에서 끝을 못 먹습니다. 그건 정말 운이 좋아야 그렇게 끝에서 끝을 먹지 어떻게 끝에서 끝을 먹겠습니까? 이날은 더 빠질 줄 알고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면 수익률이 확 차이 나버리는데요. 특히나 만기 앞두는 옵션 같으면 여기서 난리가 나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이 정도 많이 올라가는 것도 기회지만 많이 올라서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 다음에 조정이 온다면 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물 하신다면은 뭐 ETF, 인버스를 가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나가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도 시간이 또 1시간 넘어버렸어요.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만은 옛날에 97년 IMF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 두 사람의 저보다는 경험이 충분히 많은 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이렇게 이제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육성으로 직접 들었는데 저도 뭐 은행원 출직으로 증권회사 오래 있었지만 그런 금융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지금 지수의 바닥이 오면 분명히 시세는 엄청나게 오를 건데 그때 되면 있는 돈 없는 돈 끌고서 사야 되지만 가능하면 신용도 써야 된다. 미수는 여러분 단기라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대해서 증권회사가 외환위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을 때잖아요. 그러면 신용을 안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라. 그거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빚내가 투자라는 소리인데 그 사람의 취지는 그거죠. 이게 IMF 외환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로 가지고 이럴 때인데 여기서 이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옵니다. 이게 6월, 제 기억에 6월 말인가 7월인가 기아가 부도가 나거든요. 그 전에는 뭐 유원 그룹이니 뭐 한보철강이 부도가 여기서 나고요. 국내 뭐 10대 그룹이 자빠지고 이래요. 그러다가 기아까지 부도나면서 뭐 결승타를 맞아버리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드시 장이 살아나는데 그때는 물량을 인대로 실어야 된다. 근데 신용을 주면 신용으로 사고 그건 정말 좋은 기회니까 신용으로 사고 만약에 신용을 안 주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다 쏘는데 그때 되면 은행들이고 증권회사고 돈을 안 빌려줄 수 있으니까 계약에 의해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없는 밖에 없는 마이너스 통장을 은행마다 다니면서 다 만들어라고 단 500만 원이 되더라도 그 사실 이게 좀 위험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빚내 가지고 한다는 게. 근데 지나가 보면 또 그 말도 맞거든요. 정말 이번에 이제 지난번 3월달 급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정말 그런 엄청난 급락이 오고 나면 시장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종합주가지수로 보면은 이 첫 반등은 여기 이제 외국인들하고 들어올 때인데 330대에서 58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배는 못 갔어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 구간에 제가 당시 삼성전자나 SDI나 이런 걸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량주들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IMF로 가볼게요. 여러분 90 여기네. 자 방금 보신 종합주가지수 이 고점에는 못 오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이게 환산가격이라 그럴 거예요. 이 환산가격으로는 700원에서 2100원까지 갔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죠. 우량주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SDI하고 이런 걸 제가 그걸 그때 그렇게 다 먹지는 못했어요. 다 먹으면 예의가 아니죠. 시장에도 좀 돌려주고 그래야지. 그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자, 이 한번 보세요. 우량주 사야 돼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외국인 들어오니까 이거 지금 삼성 SDI를 지금 과거로 돌리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2,000원짜리가 83,000원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는 이 고점을 여기서 못 뚫어요. 보실랍니까? 종합주가 지수 이게 지금 98년이에요. 여기 기아 부도입니다. 6월달이죠, 그죠? 지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못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이게 1월이고 이게 3월입니다. 쌍봉치고 빠집니다. 그 지수는 여기서 한 2배가 안 나와요. 330에서 580까지 갔죠, 그죠? 똑같은 구간에 이거 삼성 SDI 주봉 한번 보세요. 이 기준으로 2만원에서 8만원을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가지고 쏘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하나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빠지는데 만약 이게 바닥을 정말 찍고 돌면 그걸 나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를 여러분한테 자꾸 제가 빚내라는 이야기 하는 건 절대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은 그 정도까지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되면은 금융기관이 외환위기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거다. 돈 못 빌린다 가서 대출 못 내니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통장. 그거는 처음부터 계약에 의해 가지고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이너스 통장을 있는 대로 뚫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게 뭐 결코 호황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시장이 상투치고 조정을 빠지면 그게 뭐 10%를 빼건 20을 빼건 어떻게 되건 간에 이건 또 내가 어떻게 잘 요리해 먹지.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것을 상승 포지션을 가지고 아니면 뭐 현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잘 빠져나올 것인가를 지금 그죠? 미래 설계를 해놓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며칠로 빠진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올라가면 조정받지. 그죠? 안 받고 영원히 가는 시세가 어디 있습니까? 4천을 가든 5천을 가든 그냥 갑니까? 걸리면서 가는지. 밑에 걸리면서 간다고요. 흔들면서 간다고요. 제 말씀드린 취지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리스크는 안지 말고요. 안 그래도 됩니다. 예,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한도 끝도 없는데, 예, 마지막으로 정말 이야기만 하나 할게요. 제가 일목교육교 원전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제가 2008년 되면, 2008년 초에, 예, 2008년 10월 되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이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한국경제TV에서까지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들은 분이 그 뒤에, 예, 저 광주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을 정도로 어떻게 알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는 파동과 시간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목교육교 원전 강의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다가 그것을 지금 DVD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파일로 이제 지금 영상 이런 식으로 한 걸 녹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락이 오는데 옵션 딱 500만 지르세요. 500 지르는데 만약에 300 손해나면 들고 끝내고 제 말대로가 빠지면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때 가지고 강남에 있는 세빛 정권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서 강의를 하니까 그 당시 저한테, 예, 일목 원전 강의를 받았던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저녁도 제가 삽니다. 뭐 여러분을 앉혀놓고 그분하고는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때 저녁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저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요. 강의 때 하는 이야기는 기억나는데, 그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예? 오프라인 강의 끝나고 이 하바라게 오면 옵션을 한 500이라도 실어보라 그랬다면서, 그래서 버릇을 가려. 자기는 못했대요. 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고점이 언제 오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멘탈이 약해서 잘 못되면 제가 못 견디기 때문에 제3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대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곡해하는 수도 있으니까, 무슨 뭐 옵션이 다 있는 대로 실어가지고 대박놀이다가 반대로 가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라거나 있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조정이 와가지고 떨어지면 그 폭이 그렇게 막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익으로 만드는데, 혹은 내가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 시세만 쳐다보면서 그냥 내 눈이 여기만 붙들려가지고 뭐 3면 오르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간혹 보면 실컷 설명해놔도, 그죠? 확정편 형태는 자기 그냥 생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갔더니 빚내가지고 뭐 푸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돼버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제 반복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여기서는 다 못 탔을 수도 있고요. 예, 잘 탔다면 이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나 잘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락이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자체가 큰 기회니까, 그건 또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자는 겁니다. 안 하던 옵션을 값싸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뭐 ETF를 하시든 뭐 다른 걸 하시든, 여기까지 제가 제3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예, 긴 시간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